안녕하십니까. 인문학을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김진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 스트레스의 알파와 오메가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 분이 어렵다고 보겠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캐나다의 맥길 대학의 내분비 의학자인 한스 셀리가 물리학에서 금속에게 피로를 유발하는 외부의 힘의 개념이 이러한 생물학적으로, 생물의학적으로 새로운 연구를 통하여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다 또는 불만족을 느낀다 이런 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고등학생들에게 스트레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선생님 스트레스는 왕짜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을 때 이뤄야지 되는데 짜증이 날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몸속에 많은 병의 유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고 싶더라도 짜증이 난 상태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짜증이 난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생활에서도 집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도 짜증, 스트레스가 있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헤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스트레스의 좋은 면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강좌의 주요한 목표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여 생리적으로 긴장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질병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정도의 불편함, 물리적, 화학적, 감정적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신문 기사에 보셨듯이 직장인 가운데 95%가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울하고 그리고 좌절되고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심리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스트레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디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죠. 유스트레스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나도 그와 같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유스트레스죠. 남이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하냐? 그것도 바로 유스트레스죠. 그리고 나는 내일의 기쁨과 그리고 내일의 보람을 위해서 오늘 궁둥이를 붙이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때때로 휴일을 반납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유스트레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다면, 유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는 자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흥, 저것도 흥.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인문학에서 찾는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트레스 상황을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우리의 인문학적인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적인 성장이나 자기 향상을 증진시키는 기능으로 스트레스를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과학적인 기법을 통하여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많은 병의 원인이 되고 직무 저하의 원인이 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업무에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수백 번에 넘어지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계속 겪어나갈 때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지 오늘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스트레스가 온다면 이것은 더 좋은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에서 바라본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인 것이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죠. 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이 안 됐다든가, 자기 자녀가 학교에 떨어졌다든가, 병이 났다든가, 이런 것이 외적인 요인이겠죠. 그리고 내적인 요인은 자기 스스로가 바라봤을 때 나는 현재 내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나는 진급에 누락되어 있고 나는 무능력하다. 이런 생각적인 이러한 요인이겠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더라도 간식으로 그리고 별식으로 먹는다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러나 라면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돈밖에 없다. 그래서 라면 먹는 것은 분명 스트레스죠. 똑같은 라면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나무가 서로 엉켜져 있는 모습을 얘기했죠. 그리고 좌절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서 우울과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산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 덮은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필연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이죠.